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1번부터 풀어볼게요. 저당 상환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기억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죠. 기억. 원금 균등 사한 방식의 경우, 원금 균등 사한 방식은 원금은 균등한데 상환이 점점 이루어짐에 따라 잔금이 줄어요. 그럼 잔금의 똑같은 이자율이 곱해져도 이자가 점점 줄죠. 그래서 원금의 이자를 더한 원리금은 점점 감소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금 균등 사한 방식이 체감식 사한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또는 점감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매기간에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 잔액은 점차적으로 감소하죠. 상환이 이루어지니까 대출 잔액이 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맞기 때문에 기억이 없는 4번과 5번을 지우겠죠. 그 다음 니은 원리금 균등 사한 방식의 경우에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구할 때는 저당 상수를 곱해서 구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매기간에 상환하는 원금 상환액은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돼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 원금 플러스 이자가 원리금이었죠. 그때 원리금이 균등한 사한 방법이었어요. 근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자는 점점 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이 균등하기 위해서는 뭐는 점점 늘어야 된다? 원금 상환분은 점점 증가하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이자는 점점 주니까 불균등한 이자, 원금은 점점 커지니까 불균등한 원금. 이렇게 구성이 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매기간에 상환하는 원금 상환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죠. 증가. 그래서 니은은 X네요. 니은이 X인 순간 니은이 들어있는 1번을 또 지워요. 디귿, 점증, 최증 사한 방식의 경우에 처음에는 갚는 금액이 작고 점점 커져요. 그래서 미래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층에게 유리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래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하다. 디귿이 5네요. 그럼 디귿이 5인 순간 디귿이 없는 3번을 지워버리면 답은 2번이 되겠죠. 그 다음 리을, 대출기간 만기까지 대출기간의 총이자 수입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그러면 크게 순 문제가 나오면 제가 어떻게 푸시라는 말씀을 드렸죠? 체증식은 증가했으니까 제일 크고 체감식은 감소했으니까 제일 작다. 근데 주의하실 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고 문제는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을 체감식으로만 고쳐놓고 풀면 이 문제가 보이죠. 체감식은 감소했으니까 제일 작네요. 모는 항상 중간이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그래서 대출 기간의 총 이자 수입 크기 수는 원금 균등 사한 방식이 제일 크다고 나온 순간 볼 것도 없이 지워버리는 거죠. 그 다음 원리금 균등 사한 방식이 중간이어야 되는데 중간이 아니니까 완전히 틀렸네요. 그래서 꼭 MM으로 기억해야 될 게 체증식 제일 크다, 원리금 균등은 중간이다, 체감식은 제일 작다. 근데 이게 크기 순이 한 번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바뀐다고 그랬죠? 체증식 사한 방법은 왜 젊은 층이 선호해요? 초기 상환하는 금액이 제일 작으니까. 그래서 초기 상환액의 크기순, 초기 상환 비율의 크기순, 총부채 상환 비율의 크기순, 상환자가 들어가면 그때는 크기순이 바뀐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만 바뀌어요.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 2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A 방식이란 원리금 상환액 부담을 초기에는 적게 하는 대신에 점차 그 부담액이 커진대요. 점점 커진대요. 그럼 얘는 무슨 식이죠? 체증식이죠. 그래서 장래의 소득이나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대출 방식이다. 그래서 A가 체증식이에요. 그래서 4번, 5번을 지우네요. 그런데 4번, 5번을 그냥 지울 수도 있어요. 하나만 알고 이 문제를 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출제자는 하나만 나와 있는 애들을 지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로 존재하는 애들을 살려두는 거예요. 1, 2, 3번이네요. 그 다음 B. B 방식은 원리금 상환액은 매기 동일하지만 그러면 원리금 상환액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원리금 균등이잖아요. 원리금에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환 시기에 따라 점점 다른 방식이다. 그래서 이자는 점점 줄고 원금 상환분은 커졌던 거죠. 네,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에요. 1번, 2번 지우면 답은 3번이네요. 너무 쉽죠? 그 다음 3번. 이제 계산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데요. 주택 구입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을 받았대요.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2회차에 상환해야 될 원리금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냈죠. 그럼 2회차에 상환해야 될 원리금을 구해라 그러면 2회차의 원금액과 2회차의 이자를 구해서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럼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원리금 상환 조건이 무슨 조건인지를 꼭 판단하셔야 돼요. 이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럼 원금 균등 상환액을 먼저 구해야 돼요. 연 단위로 매 기말 상환한답니다. 그럼 우리는 대출 원금 2억을 대출 기간 20년으로 매년 갚는다고 그랬으니까 나누기 20 하면 되겠죠. 그럼 2억을 20으로 나누면 얘는 1,000만 원일 거 아니에요. 이게 원금 균등 상환액이죠. 되셨나요? 그럼 그 원금 균등 상환액에 이자율을 곱하면 지금 이자율이 5%죠. 5%를 곱한 순간 원금 균등 상환액 1,000만 원이 상환됨에 따라 그에 따른 이자가 얼마만큼 우리는 감소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얼마가 감소하죠? 1000에 곱하기 0.05를 곱하면 50만 원이 나오죠. 50. 그래서 50만 원이 이자 감소액이에요. 그러면 이제 2회차라고 얘기를 한 순간 2회차면 몇 번 상환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원금 상환은 한 번이죠, 한 번. 만약에 3회차면 두 번이고 빼기 1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상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전체 몇 회 중에? 20회 중에서 1회가 상환됐으니까 몇 번 남았죠? 19번의 이자가 남은 거예요. 그럼 이때 19회 곱하기 이자 감소의 이자액 50만 원을 곱하면 950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2회차의 원금 균등 상환액은 2회차든 3회차든 20회차든 다 1,000만 원이겠죠. 그 1,000만 원에다가 2회차의 이자 950을 더하면 1,95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인데요. 이때 5번 보기에 나와 있는 2천만 원은 1회차예요. 1회차면 여러분 상환된 금액이 없죠. 제로예요. 됐나요? 그럼 20에 곱하기 50을 하면 1,000만 원이잖아요. 이자는 하나도 감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0만 원의 원금 균등 상환액 1,000만 원을 더한 게 2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2회차는 한 번 이자가 감소했죠. 그래서 1,950이 나온 겁니다. 그럼 3회차는 이자가 두 번 감소한 거죠. 50만 원 두 번. 그러니까 100만 원을 뺐으니까 1,900만 원이 된 거고요. 이자액이 900이어서 1,900이 원리금인 거죠. 그럼 지금 850만 원은 세 번 준 거죠, 여러분. 그럼 몇 회차일까요? 4회차라는 걸 눈치를 채시면 돼요. 그럼 지금 5회차에는 4번 상환이 이루어진 거죠? 그럼 몇 번 남았어요? 16번 남았죠? 16 곱하기 50을 하면 8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5회차가 돼요. 우린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원금이 균등하고 이자는 점점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원리금 자체는 점점 감소하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체감식, 점감식 상환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또 다른 표현이 체감식, 점감식이 된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이자 감소액에 초점을 맞춰서 원리금이 얼마가 되는지를 바로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방법이 훨씬 빨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10회차를 한번 해볼까요? 10회차를 구해보세요. 10회차의 원리금을 구해보고 싶죠. 그러면 10회차는 몇 번 상환이 이루어진 거죠? 10-1, 9번 상환이 이루어진 거죠. 9번. 그러면 몇 번 남았어요? 11이 남았죠. 11 곱하기 50은 550이에요. 10회차의 이자액이 550이라고요. 그럼 이제 얼마를 더하면 돼요? 원금 균등 상환액 1000을 더하면 1550이 10회차의 원리금이 되겠죠.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15회차를 구해보래요. 15회차. 이렇게 회차 수가 늘어나면 이 방법이 정말 엄청나게 시간을 단축시켜 줍니다. 그럼 15회차는 14번 상환이 이루어진 거죠. 그럼 몇 번 남았죠? 6번 남은 거죠. 그럼 곱하기 50을 하면 300이에요. 1300이 원리금이겠네요.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꼭 구해야 될 건 이자 감소액을 먼저 구하시는 겁니다. 그 이자 감소액을 구하는 순서는 대출 원금을 기간으로 나눠요, 먼저. 그래서 나눠주고 나온 원금 균등 상환액에 이자율을 곱해주시면 이자 감소액이 계산된다는 것.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또 내일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또 한 번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 연습이 되면 계산 문제 정말 쉬워집니다. 힘내시고요. 오늘도 건강 잘 지키시고 매일 기뻐와 함께 좀 더 기쁜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어요.